안녕하십니까. 쉼터와 로마린다 의대에서 강의하고 있는 이준원입니다. 오늘의 신앙 시청자 여러분,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선정한 항암 음식, 금메달 항암 음식이 어떤 항암 음식인지 혹시 아십니까? 항암에 가장 효과가 좋은 금메달급 항암 음식이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암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암에 아주 탁월한 항암 음식이 이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인정하는 음식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마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국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암이 어떤 암일까요? 위암. 그래서 마늘과 위암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보듯이 이 위암 하면은 일단 여러 가지 그 내시경을 통해서 보이는 그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그 내시경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그 사진은 위암 초기의 사진입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 일단 위암에 걸리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을 해서 제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 다음에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병원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은 의사하고 자세하게 이제 상의하시기를 바라고요. 위암이 걸리셨거나 또 위암이 걸릴 수 있는 집안 내력이 있으신 분들이 어떠한 생활 습관을 가져야지 위암을 투병하는데 또 위암을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내용들을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소위 생각하는 그 자극성 있는 마늘이 어떻게 위암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암을 걸리게 하는 대표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의 생활 습관을 봤을 때 첫 번째 요인은 무엇이냐면 소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훈제 음식, 또는 탄 음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장된 음식. 통조림이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죠. 소금 같은 경우에는 소금 섭취를 즐겨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소금 섭취 더하기 헬리코 박터라는 헬리코박터라는 균이 있는 보균자들이 짠 음식을 드셨을 경우에 위암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훈제 음식, 그 다음에 탄 음식을 드셨을 경우에 또 저장된 음식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이트로서아민이라는 발암물질. 발암물질이 생산이 돼서 실제적으로 위암을 초래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늘은 위암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이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마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극성 있는 고추는 어떤가? 고춧가루와 고추장. 고춧가루하고 고추장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위암을 악화시키거나 위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둘 다 고추인데 어느 것이 문제일까요? 고춧가루가 문제일까요? 고추장이 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고추장이라고 대답하셨으면 정답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소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춧가루 자체는 사실 그 자극성 있는 매운맛을, 사실 맛이 아니죠. 자극이죠. 매운 그 자극을 주는, 매운 느낌을 주는 그러한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캡세이신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한 항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추 가루 때문에 위암이 걸리거나 또 위궤양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과학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로마린다 의대에서 이 다양한 고추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요. 고추 가루 자체가 위염이나 위궤양을 악화시킨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고 오히려 위염이나 위궤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자극적이기 때문에 위염이나 위궤양 증상을 악화시키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지 오히려 그러한 느낌이 있더라도 치유해주는 역할이 있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이 캡사이신이라는 굉장히 강한 항산화 물질이고 또 항암 역할까지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소염제 역할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미국에서 바르시는 벤게이라는 그 화한 연고 있죠. 그것도 역시 이 캡사이신이라는 물질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추장의 문제는 고추에 있지 않고 소금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마늘로 돌아가서 마늘은 그러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마늘은 첫 번째로 병균을 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병균. 제가 좀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병균 하면은 바이러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을 섭취하셨을 때 항바이러스, 항박테리아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마늘이 굉장히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늘이 하는 그 다양한 그 역할이 있는데요. 두 번째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혈압을 감소한다. 혈압 감소. 그 다음에 혈액을 정화시킨다. 그리고 네 번째, 면역체를 강화시킨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떤 역할이 또 있을까요? 마늘 하면은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그 물질이 또 있기 때문에 노화 방지. 그리고 여섯 번째, 어떤 역할이 있냐면은 골다공증 예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불면증. 을 감소시켜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효과가 있죠. 이것보다 더 많은 크고 작은 효과가 있는데 가장 현저한 그 효과 7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열해 드렸는데요. 그러면 마늘 속에 어떠한 물질이 들어있는가? 제가 이제 다른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늘에서 여러분들이 맡으시는 그 특이한 그 냄새, 그것의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다른 증상들 7번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불면증을 극복하게 하는가 하냐면 그 마늘 속이 쓰린 사람한테 마늘을 주시면 불면증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속이 쓰리지 않는 사람들 마늘이 속 쓰리는 것을 악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위궤양을 악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자극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그 속이 쓰린 느낌을 더해주는 그러한 경향이 있죠. 그렇지만은 마늘을 드셨을 때 위염이나 위궤양을 오히려 제가 아까 그 고추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증상들을 결국은 치료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면증은 어떻게 마늘이 도움이 되느냐 하면 불면증을 도와주는 그 트립토팬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트립토팬이라는 물질을 마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드시면은 이것이 무엇으로 변형이 되냐면 세로토닌으로 변형이 돼요. 이 세로토닌으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저녁 때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시고요. 세로토닌 덕분에. 그 다음에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멜라토닌이 결국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세로토닌에 의해서 이제 멜라토닌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멜라토닌은 여러분들에게 숙면을 취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근본적으로 이 불면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멜라토닌의 원료, 또 세로토닌의 원료가 이 트립토팬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늘에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골다공증을 어떻게 예방하는가? 칼슘이, 여러분들이 칼슘이 이 마늘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못 하실 텐데 칼슘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화 방지, 항산화제 역할을 해요. 항산화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피부가 늙거나 여러분들의 세포가 늙는 것을 항산화 시키면 다시 회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젊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늘이 노화 방지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면역체를 강화시키는데 어떻게 강화시키는가? 자연 살해세포가 있는데 이 자연 살해세포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또 마늘이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늘 자체가 혈액을 깨끗해 하고 혈압을 감소시키는 그 이유가 혈액을 맑게 하기 때문에 그만큼 압력을 감소시키는데 이 두 가지는 이제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면역체를 사실 강화시키기 때문에 병균을 싸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이 사실 1번과 4번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늘에서 나는 그 특유한 냄새, 그리고 어떠한 그 물질이 이 마늘을 강화시키는가 한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마늘을 보면은 마늘 속에는 알리인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이 알리인이라는 것이 알리신으로 신으로 변형이 됐을 때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곱 가지 기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항생제 역할서부터 1번, 그 다음에 골다공증, 불면증, 그렇죠? 불면증 감소에 이르기까지. 근데 이 알리인이 알리신으로 변하려면 어떤 효소가 있어야 되냐면 알리시나제라는 효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 효소거든요. 근데 이 알리신을 만드는 효소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효소가 언제 생기는가 하면은 마늘이 어떻게 됐을 때, 마늘이 여러분들이 칼로 마늘을 자르시거나 또 마늘 다지는 것으로 마늘을 쿡 누르셔서 마늘이 깨졌을 때, 마늘이 으깨졌을 때 이 알리신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늘을 언제 드시는 것이 가장 좋냐 하면은 특별히 마늘로 음식을 무쳐 드셨을 때는 그 무치시기 전에 마늘을 먼저 까가지고 마늘을 으깨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한 10분에서 15분 내로 이 마늘을 쓰셔가지고 이제 그 으깨진 마늘을 쓰셔서 섞는다면 그때 가장 강한 항생제에서부터 항암 효과 또 그 불면증을 극복하는 그러한 물질들이 생겨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은 마늘을 어떻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지 잘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 마늘 까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마늘을 많이 까신 분들이 없으실 것 같아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왜냐하면은 항상 김장김치를 담고 항상 어머니들이 김치를 담으실 때 옆에서 남편들이 도우시거나 또 아이들까지 다 동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늘 까는 게 너무나 고역스럽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마늘을 10초 안에 까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0초 안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굉장히 궁금하시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마늘을 준비했는데요. 마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 보시면 이 뿌리 부분이 있죠.
이 뿌리 부분을 이제 바닥에다 이렇게 놓고요. 마늘을 일단은 마늘 쪽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늘 쪽을 나눌 때 이거를 까가지고 칼로 베고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놓고 그 다음에 마늘을 여러분들의 손바닥으로 아주 힘있게 누르세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 힘있게 누르시면 이것이 다 조각조각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조각이 난 상황에서 이제 마늘 조각을 주우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런 통에다가 뭐 어떤 통이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요 정도로 큰 통에다가 이제 조각조각 난 마늘을 이제 집어 넣으시고 이것을 한 10초간 흔들어 주세요. 그래서 제가 10초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 10초, 15초 정도 흔들어 주셔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10초 정도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마늘이 많이 벌써 까져 있습니다. 여기 마늘이 벌써 이렇게 까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늘을 쉽게 깔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하시면은 별로 이렇게 힘들지 않게 마늘을 까실 수 있어요. 아마 이 통이 조금 더 크면은 더 쉽게 까지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제가 보니까 이렇게 마늘이 으깨지면서 이제 냄새가 나는데요. 이게 벌써 이제 알리슨으로 변형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것을 채로 쓰시거나, 그죠? 칼로 쓰시거나, 아니면은 그 마늘을 이제 으깨는 그 기계로 으깨시고 난 다음에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이것을 사용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는데요. 여기 이제 콩나물국을 끓이실 때도 마지막 한 5분, 10분 정도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마늘을 이제 으깨셔서 10분 기다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넣으시는 것이 사실은 이 알리슨의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마늘을 으깬 상태에서 넣으시면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마늘을 또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은가, 또 얼마나 드시는 게 좋은가. 보통 여러분들이 마늘을 이제 하루에 2쪽에서 3쪽 정도, 요 정도 드시면은 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늘을 한 통째 이렇게 매일 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가열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마늘의 그 알리슨이 보존이 되는가,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가열됐을 때는 보통 5분에서 10분을 넘기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10분, 15분 이상 되면은 마늘 속에 있는 알리슨이 파괴가 됩니다. 물론 마늘 속에 들어있는 다른 물질들, 마늘 속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셀레늄이 들어있습니다. 셀레늄이 들어있는데, 이 셀레늄도 아주 강력한 항암제예요. 그래서 유방암, 그 다음에 직장암, 전립선암에 굉장히 탁월한 항암제가 들어있는데 이 셀레늄은 무기질이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끓여도 파괴되지 않아요. 그래서 콩나물국채로 드셔도 오래 끓인 콩나물국을 드셔도 상관이 없는데 이 마늘 속에 있는 알리슨까지 함께 여러분들이 드시면서 혜택을 얻으시려면 그 마늘을 집어넣은 다음에 10분을 초과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마늘 이야기를 하면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듯이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이 마늘은 애국 음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음식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혹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몰라요. 화면을 통해서 그 성경을 함께 한번 성경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마늘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마늘 얘기가 딱 한 번 나오는데 11장 5절,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충분히 먹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애굽에서 먹었던 다양한 음식들이 생각나고
또 그 광야 생활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이제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 보면은 마늘 이야기가 나오지만 거기 보면은 오이와 참외와 수박, 그 다음에 부추까지 나옵니다. 근데 사실 오이와 참외, 수박은 굉장히 좋은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마늘만 가지고 이것은 자극성 있는 음식, 그 다음에 애굽의 음식이라고 이야기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무리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봤을 때 자극성 있는 음식, 제가 아까 여기다 자극성 있는 음식이라고 했는데 이 자극성 있는 음식이 이제 제가 처음에는 말씀드리기를 강의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특별히 위염이나 위궤양에 도움이 되고 또 위암도 예방하는데 또 투병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극성 있는 물질이 바로 이 알레신이라는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고추에 있는 자극성 있는 물질은 캡세이슨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둘 다 CIN으로 끝나죠. 알레신, 그 다음에 캡세이슨. 근데 이게 둘 다 자극성 있는 물질인데요. 이 자극성 있는 물질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자극성 있는 물질은 여러분들의 포만감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다양한 항산화제, 항염제, 소염제 역할, 그 다음에 항암 효과가 있지만 포만감을 억제시켜주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식욕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식욕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좋지만 식욕이 좋은 사람들한테 또 체중을 감량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자극성 있는 음식을 드시게 되면 그 포만 센터를 억제하기 때문에 과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극성 있는 음식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절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지나치게 매웠거나 지나치게 자극성 있는 것을 피하는 것이 건강식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극성 자체가 건강식 생활이 아니다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런 준비하신 이 음식을 보면은 정말 사람과 함께 했을 때 너무나 좋은 혜택들이 참 많습니다. 마늘도 사실은 식물 종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식물을 생각했을 때 항상 이 휴식휴자를 항상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또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한자가 이 휴식휴자인데요. 사람은 나무 옆에 있을 때 진정한 휴식을 얻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휴식을 하도록 우리에게 옆에다가 나무를 통해서 식물을 통해서 다양한 치유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늘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언제 가장 그 효과가 있다고요? 언제 그 효과가 가장 탁월하냐면 마늘이 으깨졌을 때, 마늘이 부수어졌을 때. 근데 그걸 또 생각하니까 정말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모든 그 무지개 식단도 입속에 들어가서 이를 통해서 으깨졌을 때 항산화제가 섭취되듯이 마늘은 사실 씹어 드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리 으깨가지고 드시는데 어쨌든 결국은 으깨져야지 사람에게 신체적인 생명을 더해준다 하는 것이 이제 이 모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식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무지개 식단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휴식휴자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것은 물론 쉼터에서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쓰는 이 휴식휴자인데요. 저희 쉼터식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 인자에다가 더하기 나무 목자가 있는데 이 나무 목자도 사실은 열십자에다가 사람 인자가 합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 사람 하면은 사실 이 나무 목자도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휴식, 사람이 진정한 휴식을 얻으려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이 진정한 휴식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실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이 찢기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항상 차려주시는 건강 식단, 무지개 식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그 사랑을 함께 느끼시고 깨달으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항상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드시더라도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성경을 더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의 신앙 통신 과목과 다니엘 계시록 연구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문의와 상담도 아울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신앙의 핵심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영감적인 책자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행복한 그리스도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가 등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120개 언어로 수많은 사람에게 읽혀지고 독자에게 변화와 소망을 주는 소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전화번호 562-677-5757 또는 이메일로 지금 연락 주십시오.